그래서 배우 이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화에 딸에서 상현 역을 맡은 김우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화에 딸에서 경화에 딸 연주 역을 맡은 하윤경입니다. 네, 경화에 딸에서 경화 역을 맡은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관객분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시고 계신 현장을 되게 오랜만에 봐서 너무 가슴이 설레는데, 감독님은 이제 영화 개봉한 지 한 달 좀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달려오셨는지, 지금 소감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런 작은 규모의 영화가 개봉을 해서 관객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비교적 또 많은 도움과 이런 것들을 받아서 영화를 이제 개봉해서 관객분들을 이제 빨리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행운이라는 생각, 그리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영화를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는 또 걱정이나 두려운 마음도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 외로 많은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함께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 또한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으면서 한 달간 그 영화를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배우분들 중에 검색을 자주 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기사나 영화에 대해서 검색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일같이 올라오는 그런 평들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혹시 이 중에서 찾아봤던 평이나 감상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전혀 검색을 안 해보시는 분들인가요? 하윤경 배우님은 기억에 남는 감상이 있을까요? 꼭 검색이 아니라 이렇게 GV 자리에서라도? 생각나는 게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많이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생각이 나면 다시 알려주시는 것을 하고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여기로 접속하셔서 영화에 대한 감상이나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 영화였는데,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스크린에서 처음 볼 때 엄청나게 긴장되고 떨리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때 그 첫 번째 상영 기억나세요? 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이제 상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틀 때는 생각보다 엄청 막 떨리는 그런 기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 영화를 이제 전주에 상영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후반 작업을 계속하고, 이제 DCP 과정에서도 계속 검수하는 과정에서도 영화를 여러 번을 거쳐서 봐서 그런지 막상 상영했을 때는 좀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크게 뭔가 긴장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옆에 계신 배우분들이 다 너무 호연을 하셔가지고 영화를 볼 때 굉장히 빠르게 그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분들마다 각자 자신의 캐릭터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작품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김정영 배우님은 이번 경화에 딸에서 경화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해석했다기보다 처음 이제 역할을 맡고 감독님 자주 만나고,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연기할까, 대사는 그 결정한 부분이, 그러니까 갈등을 유발하는 대사 있잖아요. 그런 대사들에 대해서도 되게 여러 번 이거 이상의 말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서서히 좀 인물에 젖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 찍으면서는 사실은 조금 그 인물이 저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경화를 이해하면서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연기를 한 장면 한 장면 할 때마다 사실 김정은 감독이 굉장히 꼼꼼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내 몸에 입히는 게 조금 버거웠던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전주에서 저는 처음 봤는데 다 보고 나서는 그 감독님의 코멘트가 옳았다. 그러니까 사실 저라는 사람의 연기 톤이 좀 약간 들쑥날쑥한, 그러니까 기쁠 때는 굉장히 기쁜 게, 뭐 슬플 때는 완전히 오열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복이 씨 찍은 장면들도 있었는데 되게 여러 번 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스하는 걸 보니까 일관되게 이렇게 경화의 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정을 미리 이렇게 다 해소를 해버린 인물이라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 초이스가 맞았다. 그래서 사실은 뭐 배우로서 제가 해낸 것도 있겠지만 감독님의 처음에 선택, 그래서 찍은 그 방식, 마지막에까지 결과물이 같이 만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감독님 선택이 옳았다 이렇게. 영화를 보면 엄청나게 감독님이 정밀한 스타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레이어도 많고 그 인물들의 구성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이 영화의 구조라서 저는 감독님이 굉장히 뭔가 정해진 디렉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현장에서는 플렉서블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런 감독이셨던 것 같아요. 연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연수의 이제 감정을 더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지배하는 감정이 불안과 고립감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연기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실제로 연기를 하는 순간에도 사실 누군가와 교류를 하는 장면보다는 혼자 남겨져 있거나 이제 혼자서 괴로워하는 부분이 좀 더 많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찍는 과정이 즐거웠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찍을 때 그래도 생각했던 거는 너무 감정에 매몰되거나 너무 괴로워하려고 노력하지 말자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목표였고, 그냥 그렇게 제가 스스로 제 감정에 오히려 허우적 될수록 저 관객분들은 빠져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질문에서 진짜 생각했어요. 그 편 중에 연수가 담담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다라는 그 평이 있었는데 그게 이 질문 해주신 거랑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그걸 표현하지 않고 내가 누르고 살았을 때 거기서 오는 거를 더 많이 관객분들께서 상상하고 채워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우리 현실과 더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최대한 그 감정에 대해서 기만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나는 힘든 사람이야 라는 거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방금 기만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 그리고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장면 연결이 있는데요. 엄마의 밤씬.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의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기억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날 밤씬이 바로 연수의 낮신과 붙으면서 누워가지고 예능 보면서 그 코미디 보면서 킥킥대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 슬퍼웠어요. 너무 차갑고 서늘한 현실 같았어요. 거기서 뭐 골방에 있거나 연수가 울고 있었다면 오히려 가짜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에게 그 장면 연결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장면은 이제 저도 여러모로 이제 고민을 했던 장면인데, 저 스스로의 다짐이 연수가 그 일이 있고 난 뒤 처음 등장했을 때 보통 이제 미디어나 매체에서 피해자분들이 이제 그려지는 그런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 누워가지고 막 특히 좌절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첫 장면이 연수가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듯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런 시덥지 않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웃는 그런 장면으로 관객들한테 3개월 이후에 딱 첫 인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내부적으로 우려 아닌 우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저렇게 예능 프로를 보면서 웃으면서 저렇게 있는 모습이 보통 관객분들이 그거를 이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기로 이제 선택을 했던 거고, 근데 많은 관객분들이 오히려 그 부분에서 연수라는 인물이 단순히 이제 피해자를 넘어서 그냥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한 인물로서 좀 입체적인 그런 인물로 그려진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장면을 많이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장면도 그렇고 이후에 있는 이제 연수의 이후 장면도 그렇고 어떤 피해자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모습에만 갖춰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지점이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살아가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억지로라도 붙어야 한다. 네. 그래서 굉장히 슬프고 차갑게 봤던 장면이고요. 김우겸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상현이라는 캐릭터는 이런 영화에서 이제 가해 남성인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납작해 보일 수도 있는 어떤 입장이 정해져 버린 그런 역할일 수도 있잖아요. 배우 자신이 이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이 캐릭터를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연기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얘는 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다거나 그 감정에 추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감독님이랑 이 상현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되게 분량은 실제적으로 나오는 분량은 되게 많지 않지만 영화 전체 파급력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영화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같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저한테 기억나는 게 그 네이버 카페 가해자들이 그 이제 서로 소통하는 카페가 있었어요. 가해자들끼리 소통하는 카페였어요? 네네네네. 아, 네. 성전 카페라는 배터리가 다 성장 카페요? 성전 카페라는 이제 성범죄자 이제 가해자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어요.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그런 이제 양형 이유나 그런 감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카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김우겸 배우한테 한번 들어가서 거기 그래서 좀 글들을 읽어봐라.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짤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글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서 네, 그런 카페라서 거기 이제 글 올리는 사람들의 글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일단 저도 어떤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단 있었고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연기를 해야 했을 때 어느 정도 저만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봤었었는데 되게 제가 느낀 거는 그냥 이 사람들이 그게 더 무서운 건데요. 그러니까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어떤 찌질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지심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엄청 더 증폭되고 폭발돼서 이런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 사건까지 일어나는데 굉장히 큰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범죄이지만 되게 그 촉발점이나 이런 거는 되게 일상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멀지 않게 좀 악이라는 인물로 생각하지 않았고 어떻게 어떤 상황들이 있었길래 그런 짓까지 저지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상현이라는 인물은 어떤 자격지심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박탈감 그런 것들이 여러 곳에서 되게 혼자 뒤틀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평범한 얼굴을 한 악 같은 네. 우리 곁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접근을 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채경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채경 배우님이 맡으신 상순이라는 역할은 경화 연수와 느슨한 연대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적극적으로 완전히 결탁되어 있거나 결속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발 물러서서 따뜻하게 돕고 있다는, 연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든든한 캐릭터였는데요. 그것 또한 담백하게 그려져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상수는 왜 연수와 경화를 도우려고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일단은 경화가 요양보호자로 있는 그 아버지 이름이 뭐죠? 웅규? 네, 웅규네 집에서 저와 웅규 아버지와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전사를 얘기하자면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결핍이 있는 인물이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는 가족 표신도 있었고 원래 드라마적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깊숙하게 두 인물을 연결시켜주는 대본이었어서 처음에 받은 대본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돼서 제가 조금 한 걸음 뒤에서 느슨한 연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같은 여자로서의 어떤 뭐 안쓰러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공감이 있겠지만 또 상순 개인적인 캐릭터 입장에서는 그 경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치매에다가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제대로 못 견디고 매번 관두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경화는 어머니는 저 요양보호사분은 굉장히 진짜 친엄마처럼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거에 대해서 한켠에는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있겠죠. 그런 고마움과 엄마에 대한 또 그리움도 있을 거고 그 마음이 중첩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법원 시인이 끝나고 복도에서 제가 묻죠. 앞으로 연수 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보려고요 라는 말 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아마 상순이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물들끼리 서로 가지고 있는 관계도 되게 납작하지가 않고 입체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를 때 심지어 엄마와 딸 간에도 잘 모르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편견과 차별의 언어가 일상에서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들이 저는 감독님이 상당히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감상과 질문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되게 많이 받으셨을까요? 경화의 딸이라고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제목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게 누군가의 딸로 불리는 거는 여기서 이제 경화의 딸은 연수인데 연수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안에서 독립적인 어떤 주체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딸로서 어떻게 보면 엄마의 그늘 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연히 성인이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이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경화의 딸이라는 이름을 지었었고 그리고 경화라는 이름 자체는 그 한국 70, 80년대 호스티스 영화에서 그 굉장히 부시대적인 어떤 그런 이제 인물 그러니까 되게 어떤 남성들의 욕망의 어떤 대상으로서 많이 있었던 그런 호스티스 여성들을 많이 불리는 이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으로 이 영화에서 경화 역시 굉장히 부시대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딸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닿아서 또 경화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렇다면 이제 경화의 딸인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의 이런 여성들
우리의 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어떤 질문도 좀 같이 이 제목을 통해 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괄호하고 글이 생략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 왠지 김정현 배우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너무 인상 깊게 보셨다고 한 분이 병화는 트라우마로 자리하기까지 오랜 시간 인천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결국은 떠나는데 떠나게 되는 계기를 딸을 통해서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마 우리 시대 많은 어머니들이 그랬겠지만 나만 참으면 이 질서가 유지된다는 그 생각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아주 강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늘 그랬겠지만 특히 아빠가 그래도 집은 남겨줬잖니.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또 집이 차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떠나지 못하고 그냥 떠날 이유를 찾지 못하지 않았을까?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딸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좀 팔고 일어서야 나뿐만 아니라 내 딸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싶고, 네, 많이 그러지 않나요? 잘 여태까지 어머니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쉽게 뭔가를 여기서 내 자리를 위해서 벗어나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종의 그 장소에 묶인 채로 어떻게 보면 장소 자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까지 들어요. 거기에 떠나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배우님께서 질문이 있는데요. 김정인 배우님이 병화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시면서 실제 본인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딸한테 잔소리하는 장면?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저희 남편이나 저희 딸이 그 엄마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잘랐어? 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걸 찍으면서도 머리 잘랐어? 뭐 왜 이렇게 비치는 거 입었어? 밤에 택시 타면 안 된다고 했지? 이런 말이 저는 공감이 없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그렇지 딸이 요즘 너무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당연히 엄마라면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나의 가족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애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표현을 안 했나?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 잔소리하는 장면이 제일 비슷해요. 솔직하신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모녀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관객분께서 그 모녀 관계에 너무 공감하면서 영화를 보셨대요. 가장 강조하신 지점이 감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감독님께 여쭤볼까요? 모녀 관계에서 애증입니다. 애증. 딸이 이제 엄마에 대해서 특히 느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여성으로서 좀 가장 위로받고 싶고 지지를 받고 싶고 기대고 싶었던 존재가 엄마이고, 사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대고 싶은 존재였을 텐데, 그게 무너졌을 때 굉장히 분노도 있고 상처를 받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연수가 또 그런 엄마를 한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엄마가 살아온 삶을 너무나 알고 있고, 엄마도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엄마도 그런 이제 폭력을 받으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거를 아마 또 이제 어린 시절부터 늘 지켜봤을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엄마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수가 굉장히 엄마의 말을 수긍하면서 거역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거고, 그런 되게
복잡한 그런 감정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딸이 결국에는 이제 엄마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새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를 또 딸이 엄마의 가치관이 이렇게 잘못돼서 이거를 바꿔야 해 라는 식으로 또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그게 바뀔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모녀 이야기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저도 뭔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윤경 배우님께서는 감독님은 이 영화의 모녀 관계를 일단 애증이라고 처음 말을 떼셨는데 배우님은 어떻게 배우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감정이 크게 느껴졌어요? 관계는 저도 생각했을 때 애증인데 저는 그 둘의 관계가 약간 어떨 때는 되게 한 몸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 어느 순간에는 엄마의 모습을 하고 엄마가 딸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의 유일한 보호자. 나도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의 강요를 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근데 그 모습이 좋지만은 않은 거죠.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 같이 과외를 해준 그 친구에게 또 엄마가 했던 것처럼 하는 자신의 그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애증이지 않을까.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나도 어느 순간 엄마가 준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애증을 봅니다. 동의합니다. 그 엄마와 딸 관계는 정말 뭐라고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힘들 만큼 복합적인 것 같고 이 영화에서도 그런 복합성을 장면마다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관객분께서 경화의 딸에 대한 정보 없이 영화를 봤습니다. 경화와 연수의 관계를 보며 정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극중 경화와 연수의 훗날은 어떻게 생각하고 극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훗날은 어떤 관객분들은 이 영화의 엔딩을 좀 나름 그래도 희망적인 그런 엔딩으로 바라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그러니까 흔히 이런 가족 영화에서 완전한 화해라든지 완전한 어떤 회복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암울한 결말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훗날 사실은 이 모녀가 겪은 이 갈등과 일이 또 연수가 겪은 일이 쉽게 회복되고 쉽게 관계 개선이 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사실 엄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딸한테 그런 상처를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본인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딸 입장에서는 쉽게 또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결국엔 엄마도 변화하려고 하고 나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각각 서로가 결국에는 서로에게서 좀 독립을 하잖아요. 그동안은 서로에게 조금 매여 있었다면 각각이 좀 서로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또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나가는 그런 결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어느 순간에는 다시 좀 그 전처럼 됐다고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관계의 찢어짐이야말로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사실은 굉장히 밝은 영화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지금 정말 많은 질문과 감상들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감독님 얘기 들으면서 힐끔힐끔 봤는데도 다 소개를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50분에 행사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영경 배우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노래도 그렇게 잘하냐고 막 칭찬을 하셨는데요. 노래를 부르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얘기는 뭐 시키니까 했는데 근데 이제 감독님이 처음에는 농담처럼 마지막 노래 연수에 노래 소리면 어떨까? 그냥 이렇게 해서 좋겠네 이러고 그냥 넘겼는데 진짜로 부르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다가 연수가 하는 노래가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잘하진 않지만 오히려 그냥 연수로서 제 목소리로 마지막을 그래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면 그게 더 큰 여운과 더 많은 생각할 거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감독님 하시는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음악 감독님 제안을 주셨는데 하영경 배우 뭐 노래하는 영상 노래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냐고 처음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번 불러보는 게 어떠냐고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 네, 음악 감독님이 음악 감독님은 들어본 적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있냐고 이렇게 물어서 제가 이렇게 급히 같이 이제 놀았던 영상 중에 이제 놀았던 영상이요? 김호경 배우랑 영화 아무가 끝나고가 그 전인가 한번 두 배우랑 어디서 술 먹고 그냥 골방 같은 데서 이렇게 노래방 마이크로 이렇게 둘이 노래하는 걸 제가 찍은 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만질 수 있다. 너무 잘하신다 이러면서 정말요? 정말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뭔가 만드신 것 같잖아요. 그랬는데 네. 실제로 거의 만진 게 없어요. 제가 녹음할 때도 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너무 잘 불러가지고 음악 감독님도 놀라시고 저도 이제 굉장히 놀라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 처음 개봉 지을 때 공약이 약간 1만에 넘으면 하영경 배우가 그 노래를 좀 부르는데 약간 그런 공약이 있긴 했었는데 네, 아직 약간 부족하죠. 네. 약간 부족한데 그래서 좀 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시면 또 그 자리가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내주신 이런 질문과 감상들은 나중에 다 읽어보실 테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 마지막 그럼 인사로 많은 분들이 각자가 뽑는 이 영화의 막 명장면도 궁금해하시고 이 영화에 남은 인상, 감정 같은 것도 다 너무 궁금해하시는데 각자 경화에 대한 감상 짧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최경 배우님부터 들어볼까요? 저요? 무겁고 예민한 주제를 아주 담백하게 담담하게 그려냈지만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또 응원할 수 있게 되는 정말 힘있는 영화 같아요. 네. 그래서 더 힘있는 영화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나리오도 보고 영화도 봤는데 그 영화를 봤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너무 엄마가 보고 싶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결국에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엄마와 그 딸이지만 여기서는 저는 저한테 충분히 우리 엄마랑 투영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이 있을 거고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도 있을 거라는 게 좀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긍정적으로 좀 제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막 너무 어렵게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요즘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요. 잘된 일이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영경 배우님? 저희 영화가 아무래도 조금 무겁다 보니 정보 없이 오신 분들이 많이 타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디지털 범죄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아닌 가족의 이야기도 함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되게 고심을 많이 했고 또 되게 한 장면 한 장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봉하는 관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또 집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또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이렇게 마지막 지구에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너무 영광이고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노래를 부르게 될까봐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으시면 마지막 아닐 수 있는데. 네. 김정영 배우님? 예, 저 얼마 전에 아는 오래된 예전에 알았던 선배가 문자가 왔는데 정화의 딸 가지고 박사 논문 비평으로 쓰고 싶다고 인터넷 그 후라는 주제라고 그걸 받아보면서 이 영화가 사실 이거 애기 엄마들이 다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영화 하나 보여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마지막 아니라고 그래도 마지막을 앞두고 있지만 계속해서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여러분들 기억에도 이렇게 좀 쓸모있는 작품도 남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같이 작업한 감독님 이하 모든 분들 다 이 작품이 전환점이 돼서 앞으로 더 이렇게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방금 인터넷 그 후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대담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사건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선명하게 떨어지는 것들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진한 순간들인데 그것으로 이야기를 꾸려가고 장면화하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면서 이 자리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모두들 안녕히 하세요.